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직송 뉴스 화요일은 뉴스라이더의 단독 배송일입니다. 백주연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부마선 내년 노선입니다. 이 부마선은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을 말하는데요. 이 부산 진구의 부전역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입니다. 기존 우리가 이곳 마산에서 부산까지 열차를 타고 가려면 밀양 상남항진을 거쳐서 빙 둘러가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부마선은 창원과 김해, 부산을 직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일단 이동거리가 단축이 되고요. 이동 시간도 기존 1시간 30분에서 38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예, 주변을 들여다보면은 경남과 부산을 오가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맞아요. 예, 당장 여기 한 명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자차로 이제 1시간 정도 편도 70km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마산에서 부산까지 정확히는 마산역에서 부산의 부전역까지 네. 38분 걸린다. 야, 이거는 진짜 혁신이거든요. 맞아요. 예. 좀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 경남과 부산을 오가는 출퇴근 인구만 하루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맞네요. 네, 게다가 두 지역 간의 행정 통합이나 뭐 균형 발전, 경제 동맹 뭐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부마선 광역 교통망이 생기게 되면 두 지역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예. 이 부전역에서 동쪽으로 가면 해운대역, 또 울산 태화강역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부산과 울산, 경남, 불경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가까운 듯한 참 그럼에도 멀게 느껴지는 부울경을 편리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텐데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고 백시원 리포터가 키워드로도 짚어주셨는데 이게 별명이 벌써 생겼습니다. 내년 노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부마선 개설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총 연장 50.3km 길이로 마산에서 창원, 창원 중앙, 이어서 신월, 김해 장유를 거쳐서 부경 경마공원, 강서 금호, 사상 부전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총 사업비 1조 5,70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당초 2020년 연말까지 완공하고 2021년 2월에 개통이 목표였는데요. 그런데 개통이 내년에 이렇게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네네. 지금은 내후년으로 연기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뭐 그때 가봐야 안다고 하고요. 아직 뭐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혹시 복선 전철이잖아요. 이 네. 복선 전철 개통 불가에 대한 복선이 아닐까 좀 걱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개통이 계속 늦어지고 있을까요? 지난 2020년 3월 공사 도중에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 철도 노선이 지하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예.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하터널은 터널과 터널 사이를 옆에서 이어주는 피난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 피난 통로 공사 중에 지반이 무너지면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전철을 이용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이 대피 공간 마련이 중요할 텐데 맞아요. 자, 그런데 그 공간 공사 중에 지금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아래의 상행선과 하행선 터널 측면을 뚫어서 피난 통로를 만들던 가운데 이 터널이 무너지게 된 거고요. 예. 당시 지상부의 생태공원도 지반이 푹 꺼졌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현장을 복구하는 데만 언 4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제 좀 개통이 되려나 싶었는데 해당 구간의 피난 통로가 4곳은 있어야 되는데 2곳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반이 무너지면서 공사를 했고 그 복구 기간이 4년 정도 걸렸다.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붕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궁금한 거는 공사하기 전에 집안 조사를 네. 미리 꼼꼼히 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이 때문에 수차례 진행됐던 집안 조사들이 부실했던 게 아니냐 이런 예.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통로 2개를 제 위치에 짓지 못해도 법적인 안전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터널의 안전 시설이 원래 계획대로 설치가 되지 못하면 이 법적인 안전 기준에는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고 우려가 있고요. 또 실제 안전성 논란도 불거져 나오고 결국 발주처인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뒤늦게 자문단을 꾸리고 또 부랴부랴 안전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예, 편리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지금 대비가 안 됐는데 뭐 신속하게 뭐 성급하게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까지는 개통의 연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은데
그런데 이제 공사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냥 뭐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뭐 기한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계속 연기가 됐으니까 내년 네. 노선이 됐으니까 맞아요. 예상보다 지금 공사비 부담도 이미 많이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부마선 철도공사는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스마트레일이라는 이제 컨소시엄에서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 컨소시엄은 SK 에코플랜트,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총 13개 업체로 구성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금은 은행에서 융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공정이 한 달 미뤄지게 되면 이자만 수십억이 붙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앞서 그 초반에 총 사업비가 1조가 넘는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자는 뭐 어마어마하겠네요. 맞습니다. 추가 공사비로 약 5천억 원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됐고요.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붙은 이자만 해도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지반이 약해서 뭐 어쩔 수가 없었다. 부강력적인 사고였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국토부는 민자 사업인 만큼 시공사가 책임져야 된다며 서로 다른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번의 연기에 사유가 됐던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건 정확한 원인이 나왔어요? 사고 원인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이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말도 들리고요. 예. 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부산 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붕괴라든가 누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러한 내용들이 투명하게 시도민들에게 공유되었어야만이 내후년도에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 불안감을 반드시 해소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좀 더 책임 있게 시공사에게 좀 요구해서 안전을 가든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시간 댓글로 이자 붙다가 그러면 더 빚이 될 텐데요라고 하셨는데요. 제대로 이제 빛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전, 맞아요. 예, 안전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출퇴근이 이제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기대를 관련 하셨죠. 기사를 기대를 하면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마다 접할 수 있었던 키워드가 공정률 98%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지금 공사를 해왔다라고 전해주셨고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멈추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다운로드 같은 거 할 때도 98%에서 멈춰버리면 안 이거를 되죠. 앱을 삭제하거나 프로그램 삭제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또 그만큼 지금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98%니까 지금 딱 2%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2%가 그렇다고 또 부족한데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 맞아요.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간과하기에는 그 2%가 안전이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성도 큰 상황인데요. 기다림이 좀 오래 걸렸고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꼼꼼하게 빈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국가폭력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국가폭력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부모는 굉장히 큰 존재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런 가정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학대하고 폭력을 가했을 때 자녀가 받게 되는 충격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상처 성인이 된 후에도 대인 기피라든지 사회 적응이 어렵고요. 여러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소위 국가의 보호자이자 거대 권력인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늘 좀 무력감도 느낄 것 같고 이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도 느낄 것 같고 네. 트라우마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이름하여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지난 7월에 제주와 광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예.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을 주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차호준 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대표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4.3, 그다음 부마항쟁, 그리고 여순, 그다음 간첩 조작 사건 등 이런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우울, 불안, 분노 폭발, 불면, 무기력, 죄책감, 그리고 이제 통증까지 만성적으로 일어나는데 본인이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상당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하신 분들의 말씀을 직접 전해드리자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이전처럼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많이 사라졌다.
힘들게 살아온 나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네, 이런 공간이 안아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지역에도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없다고 네. 알려져 있고 경남에도 3.15이고도 있고 부마 민주항쟁도 그렇고 이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분명 계시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지난주가 또 이제 부마 민주항쟁 45주기였는데요. 예.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이창곤 회장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대체적으로 뭐 밤에 잠을 잘 못 이룬다든지 또 악몽을 되풀이해서 그날의 기억을 되살린다든지 그리고 어떤 분은 버스를 못 탄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통해서 잡혀서 버스 안에 들어가면은 심장이 쪼여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건 늘 똑같은 꿈을 자주 꾼다는 거고요. 잠을 깊이 못 자고 자존감이 굉장히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잡혀가서 고문에 못 이겨서 제 친구들 3명의 이름을 불었거든요. 어린 나이였고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그 어린 나이에 국가폭력을 견뎌내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다시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됐을 때 그걸 방지하고 경계하고 견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트라우마 센터의 건립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부마 민주항쟁 관련해서 이런 생채기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지난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당시에 부산과 마산권에서 구속되거나 연행된 사람이 약 1,5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중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부산 66명, 마산 59명, 또 직결심판에 넘겨진 인원도 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경남권에서 등록된 피해자는 대략 18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는 안 계신 것 같고. 네. 예. 부마 민주항쟁 관련해서 뭐 자료들을 보면 맞아요. 사진도 있고 영상도 그렇고 매번 이제 빼곡한 인파가 가득했던 그런 모습만 봤는데 좀 적네요. 그렇죠. 의외로 네. 등록된 피해자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에서도 이렇게 몇 년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참여한 인원이 10명 내외라고 합니다. 예. 4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참혹한 피해를 입고도 이렇게 또 스스로 트라우마를 인지하지 못하는 예. 분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실시간 댓글로 속이 탑니다. 억울함이 더해진 트라우마 상담받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남겨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치유센터 설치가 지금이라도 어려울까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 운동과 비교를 해서 예. 피해자 수나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항쟁 기간이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 사이 닷새 정도 되는데 예. 이런 점을 고려해서도 당장 센터를 건립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건 관련 규정은 없을까요? 관련 법안이 없다는 점도 이제 현실적인 한계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차원에서 부마 항쟁법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광주 본원에서 내년부터 창원과 부산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국가 폭력으로부터의 피해자, 희생자 전국에서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예,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찾고 또 피해를 끼친 국가가 또 지방 정부가 그들을 좀 온전히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하루속히 찾아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계속된 과제가 남아 있네요. 자, 다음 소식도 하나 더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키워드는 농축협 적자. 전국 1위입니다. 예.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지난 3년간 전국의 농축협에서 적자를 낸 조합 숫자가 2021년 3개에서 지난해 19개로 늘었고요. 예. 같은 기간 적자 금액도 43억 원에서 676억 원으로 16배나 급증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지난해 농축협 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1위가 바로 경남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이었군요. 네. 농축협 적자 전국 1위 경남, 그리고 청년 유출 전국 1위 경남. 네. 이게 참 저희가 반갑지 않은 1위인데 동시에 또 불거진 이슈가 보니까 적자 하는데
고액 연봉이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현재 농협중앙회와 이 농민신문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양쪽에서 받는 연봉만 8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퇴직금까지 더하면 임기 4년간 4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아간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이 귀족 회장 정관예우의 끝판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키워드로 잡았던 게 농축협 적자 전국 1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축협이 힘들고 그 와중에서도 경남 쪽이 가장 힘들다 하는데 이제 농협중앙회 회장은 뭐 이런 대우들을 받는다. 아마 좀 비교해서 짚은 기사였던 것 같고요. 연봉이 이제 천하장사? 이렇게 좀 비유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함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 농협 같은 경우는 지난해 수익이 대폭 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 약간 좀 반전의 이야기인데요. 네, 예금과 대출 사이 이자 수익을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농협이 지난해 예대 마진으로 10조 4천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협조합원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된 농민이 9,800여 명으로 8개월 새에 20% 넘게 급증했다고 하죠. 예.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예, 뭐 이것은 뭐 농협만 탓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또 여러 산업 중에 가장 또 핵심이 되는 산업에서 농업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폭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물가도 참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농협이 또 농민을 위한 기관 중에 한 곳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의 좀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남기면서 직송 뉴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